직업 선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거 있으세요? 제일 추천하고 싶은 것은 벤처 캐피탈 애널리스트가 제일 VC. 추천하고. 예, VC. 저 신사임당님도 이제 고민을 하시는 시기가 점점 오실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자문해드리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 프랍테크, 핀테크 회사를 자문해드리고 있는데 그 회사 이제 그 투자를 유치를 계속하지 않으면 스타트업들은 생존이 되게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네네. 그 이익을 아직 내기보다는 초기 투자 중이니까 그리고 네. 직원들도 능력 있다 생각되는 직원이 있으면 스탁옵션도 좀 줘야 되고 네. 또 스탁옵션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결혼한 분이라면 가정생활도 정말 중요하니까 시장 가격보다는 좀 어떻게 낮을지 모르지만 적정한 가치를 보상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월급을. 예, 그걸 네네. 이제 저희들이 거기 갔더니 그 업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버닝한다 그러더라고요. 태운다. 그래서 돈을 월 얼마 버닝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네. 그럴 수도 있고, 그죠? 500만 원 연봉을 그 월급을 주는 분 10명을 고용하는 돈일 거고요. 네네. 또는 1억이다 그러면 20명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버닝, 네. 월 버닝이 얼마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분이 질문을 하시는 게 네. 지금 가지고 계신 현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어요? 이런 걸 물어요. 네. 굉장히 재밌는 세계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자금을 투자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나라에 계시는 정말 메이저급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거의 못 배웠지만 왜냐하면 너무 바쁘시니까 네. 한국 최상위에 계시는 분들도 일부 뵙고 다는 못 뵙고 이제 좀 20위권, 30위권으로 내려가면서부터는 굉장히 유망한 VC들이 이제 네. 사이즈는 좀 작고 업력은 짧을지 모르지만 훨씬 매력 있는 그런 비즈니스들을 하시는 분들이 초기 스타트업들에 투자하신 분들을 만나는데 네. 제가 지금까지 28년 동안 이코노미 생활하면서 세미나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제가 그렇겠죠. 하루에 3번, 4번 한 날 네, 기업도 많고 1년에 아무튼 대략 못해도 500번에서 1000번 정도 강의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모든 세미나들 중에서 최근에 그 VC 다닐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탑을 가장 기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질문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반짝반짝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탑이면 탑다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질문하신 분이 있다면 네네. 시니어들은 시니어들대로 주니어는 주니어들대로 벤처 캐피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모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네. 최고의 재능들이 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거기가 완전히 그냥 그 용광로처럼 끓고 있어요. 그 쇳물 어떤 쇠도 노릴 수 있을 것 같은 열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비관하시는 분들이 세계 천지잖아요. 세상 천지잖아요. 곧 망할 거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높은 자리에 가셨던 그 모 교수님이 세상에 뭐 삼성전자 곧 망할 거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걸 책으로도 쓰고 인터뷰하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었잖아요. 2015, 16년 그 신문을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그런 자료 나올 때마다 왜 삼성전자를 투자해야 되냐에 대한 그런 보고서를 내부 보고서를 썼던 사람이에요. 네네. 모 기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네네.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한 나라고 우리나라는 한국은 곧 망할 나라고 인구 감소해서 망할 거고 금융기관들 전부 저거 가계부채 때문에 망한다. 우린 이게 거의 그 일종의 밈처럼 맞아요. 네, 저희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가계부채. 뭐 가계부채 또 더 나가서 우리 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맞아요. 우리나라 수출 산업들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망하면 우리나라 뭐 대안 있냐 뭐 이런 중국에 추격당한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 뭐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뭐 20몇 년 동안 이코노미스트 생활하면서 평생 답변했던 질문들이 그런 질문들이었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할 수 있게 됐죠. 제가 우리나라는 스타트업이 세계에서도 5손가락에서 8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스타트업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인구가 달랑 5천만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스타트업들 이런 어마어마한 벤처기업들이 끌어오르고 거기에 또 분석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똑똑하고 샤프하고 더 나가서 솔직하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 얼마나 버틸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듣는 과정에서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방문 가거나 또는 펀드 매니저를 만날 때 하게 되는 그런 대화들도 참 재밌지만 정말 이 세계는 정말 우리가 곧 돈을 투자해서 꽂아주고 몇 년간 사이에 이 회사가 디폴트 나지 않고 결국 버닝을 이겨내고 이익을 내는 그 회사로 성장하는 경우 이분도 같이 성장하거든요. 이분 이름에 여기 딱 붙는 거예요. 어떤 회사 상장한 분, 어떤 회사 투자한 분이라는 레테르가 이미 머리에 다 붙어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제가 뵀던 분 중에서는 굉장히 젊고 정말 뭐랄까 이렇게 가냘퍼 보이는 분이었는데 이미 그
그분이 가지고 있는 레테르가 한 줄로 안 끝나는. 네. 그러니까 한 줄 안에 안 들어가는. 그런 분들을 뵈니까 이제 제가 변화되더라고요. 어떤 게 변하냐면 이게 여기 어디냐 이런 건 이제 안 물어요. VC 갈 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VC 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가는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이제 여기 어디야? 어디 투자했어?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이제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분이 만약 창업하신 거라면 미래가 훨씬 더 창창할 거 아닙니까? 네. 완전 그 실적으로 싸우면서 그리고 두 번째 이분들은 허리의식 이런 거 없이 정말 당신들 어떻게 해서 돈 벌 생각이냐. 아주 이 창업자 파운더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들을 때 여기를 후벼 파는 질문들이 과감 없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투자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저도 지금 유치 중이니까 다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옆에서 보잖아요. 부럽잖아요. 경쟁자들이 투자를 받거나 큰 성과를 거두는 걸 보면은 이 돈이 몇 천억 정도가 아니고요. 수조 원, 수십조 원이 여기 들어가 있고 나날이 이런 정도 웬만한 정도 규모의 몇백억 정도 펀딩 받는 거는 신문에 잘 보도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딜들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뭐 위워크나 우버 이야기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이제 상장하는 뭐 게임 회사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이름을 거론한 거고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창업 경제가 형성돼 있고 세계에서도 한국은 거의 5번째에서 8번째 사이, 그러니까 기준 따라 다른데 5번째에서 8번째 정도 사이에 달하는 세계적 창업 국가다. 우리나라 창업 시장 그러니까 그 벤처 시장의 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쪽이네요. 안쪽입니다. 5위에서 8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놀라운데요. 예, 그래서 어떤 걸 봤더니 5등이고요. 어떤 지표를 봤더니 8등 정도인데, 근데 우리랑 지금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유태인 이스라엘. 커넥션에 이스라엘만큼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이스라엘이 5분의 1도 안 되지만 꼭 거기는 대신에 유태인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처럼 언어 장벽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언어 장벽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근데 사실 뭐 테스트베드로 한국어 모델을 만들고 이제 밖으로 나가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하시고요. 저희만 해도 뭐 그 이제 스타트업을 가서 분석가를 만나시잖아요. 투자하시는 분을 만나면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 마지막에 순간에 그래서 글로벌화에 대한 전략도 듣고 싶다. 이 서비스 한국에서만 할 거냐? 이렇게 좋은 걸 한국에서만 할 거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다? 2023년부터 24년부터 준비할 거다. 그러니까 그 베타 서비스를 시작할 거다. 그 전에 한국에서 우리가 1등 하겠다. 뭐 이제 이런 프로세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 투자나 이런 것도 참 뭐 주식 투자도 굉장히 재밌는 세계지만 저는 일단 능력 있는 분들한테 아까 첫 번째 그 통계라는 무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계라는 무기를 가지고서 두 번째 이런 스타트업의 세계에 가시는 것도 참 좋지만 또 이게 능력이 되고 열의가 있고 특히 그런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시며 분석 능력이 있는 분들은 특히 그 이공계 쪽 박사님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함을 받아보면 뒤에 박사라고 붙어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인문계 이쪽 저희 문과 쪽도 많으시니까 한번 공부를 좀 해보고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 꿈은 좀 크게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그 세계라고 해서 끊임없이 주니어를 충원 안 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런 쪽을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아들한테.